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 본 강의를 맡게 될 경국현입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제 기준이라든지 합격 기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학습 요령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출제 기준을 보면요. 출제 기준이 요 필기시험 과목이 2024년도에 2023년도 2028년도까지 변경됐어요. 변경된 거로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죠. 근데 변경됐다고 해서 과목,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제목이 변경됐어요. 제목만. 그래서 여기 우선 산업안전 기사에 대한 시험 과목을 보면은 전에 안전관리론, 심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이 내용도 전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요 내용 중에서 재조사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또 점검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계안전 쪽으로 이제 또 바뀌었어요. 기계안전 쪽으로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옛날 그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구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안전관리론 그리고 심리 교육 이렇게 나왔었죠. 다음에 이 과목이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 요것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위험성 평가 관리가 시스템 안전공학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대해서는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유해 요인 같은 것이 일부 추가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근골격 질환이나 유해 요인 같은 것은 유해 요인 조사에 관계되는 것들은 법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건관리자 그 과목인 산업위생이라든지 인간공학 기사라든지 그러한 데서는 들어있는 내용이죠. 근데 새로 근골격 질환에 관계되는 것이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기계소통,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전에는 기계위험 방지 기술을 이렇게 하던 것을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전기 설비,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그래서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새로 추가된 내용이든지 새로 빠진 내용이든지 그 관계없이 전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학습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6과목. 이거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 전기하고 화학이 하나로 합쳐져서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이거 한 과목으로 됐어요. 그래서 5과목으로 되죠. 그래서 기사는 6과목, 산업기사는 5과목.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시험 문항수를 보면은 자,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6과목, 20문 한 과목에 20문항씩 출제돼. 이게 총 120문제. 그리고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씩. 6과목이 6, 30분, 180분이죠. 180분이면 3시간이에요. 지금은 CBT 컴퓨터로다 시험을 보죠. 컴퓨터 시험을 봐서 본인이 마지막 답이 자 입력이 되면은 바로 시험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합격 여부가 바로 나와요. 그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것이 그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알 수 있는 그 강의실에서 그 시험실에서 나오기 전에 본인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 180분이라고 하는 이거 그게 3시간인데 원래 1시간 반, 그래 180분에 90분. 90분이 지나야지 퇴실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시간 반 정도면 다 풀고 1시간 반도 안 걸리죠. 그게 다 풀고 본인의 합격 여부를 알고 퇴실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시간도 과목당 30분씩이라는 거. 자, 건조마음은 객관식이에요.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4개 중 하나 고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객관식으로. 1, 2, 3, 4번 중에서 하나를 이제 본인이 찾아주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뒤에 학습 요령이 나오니까 저거지만. 자, 이것이 산업기사에서는 요 전기 및 화학 설비 안전관리에서 요 전기 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안전관리 이 2개를 한 과목으로 해서 5과목이죠. 근데 이것도 20문항씩 5과목이니까 100문항.
30분이 355, 150분, 2시간 반이죠. 객관식. 예,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다 보면 필기시험에 가서 이론 강의는 완가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 문제 거의, 예, 8년인가 뭐 7년인가 그 정도 문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5년 동안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면은 반드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저하고는 문제풀이를 2021년도, 2022년도 문제풀이는 제가 같이 해요. 그 문제풀이 하는 이유는, 예,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 이론에 관계되는 요 제목은 잘 봐두시고, 예, 거기 현재 책 내용에는 구제목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구제목을 그 용어만 바꾼 거예요. 용어만 변경시킨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자격증 취득 요령. 우리 1차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학습 요령. 공부 기술이죠. 학습 기간은 보통 우리가 2개월 정도, 맥시멈 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1. 어떤 바쁘신 분은 한 달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해요. 충분히 또 한 달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하는 거, 또 2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하는 거, 그 방법이 틀리겠죠. 단기간에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딱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면 자신이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다. 목표 점수는 총 목표 점수가 70점이에요. 8점, 90점이 아니에요. 그럼 12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한 20개 정도는 틀려도 되죠. 100개 중에서 30개 정도는 틀려도 되죠.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차 필기시험은 아니, 보기가 있으니까, 1, 2, 3, 4번이 있으니까 내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그냥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총 목표는 7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목별 목표 점수, 이게 중요한 과목별 목표 점수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80점. 가장 쉬운 과목이 바로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예, 제1과목. 제1과목 같은 경우에는 8점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과목. 가장 어려운 과목은 6점 맞춰요. 60점. 그럼 20개 중에 6점이 12개만 맞춰요. 20개 중에 12개 이상. 20개 중에 12개 이상. 아니, 20개 중에 10개가 반인데, 아버지 10개 중에서 2개를 못 맞춰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제일 쉬운 과목이, 요 1과목 아니죠. 누구나 이건 제일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과목, 보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아까 제5과목. 화공안전. 화공안전. 화학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오염방 기술. 그 과목. 이게, 근데 어떤 분한테는 제 과목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여하간에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을, 그런 60점만 목표로 해서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빼는 인간과학 및 시대 안전과학, 그리고 기계, 전기, 건설. 요 네 과목 보다 한 70점 정도를 목표로. 부담이면 30점을 내가 틀려야 된다. 70점 정도를 목표로 했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요 기계 같은 경우, 또 건설 같은 경우, 이거는 거의 70점 이상 80점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요 과목은 70점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요 과목은 80점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요 목표 점수를 정해놓고 또 학습하면서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이 구분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정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과목 학습 요령은 가장 쉬운 과목이 여기서 점수 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학습 범위도 넓히고 학습 시간도 가장 많게 해서 8점 이상 안전관리론, 기계기구 설비 및 안전관리, 기계기구 설비 안전관리,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 안전기술 이런 것들은 80점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조금 애매하면 7점 정도 목표래. 굳이 뭐 높은 점수, 아니 60점 이상 맞추면 돼. 목표점 한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훌륭한 점수예요. 70점 정도 목표로 해서 70점 맞아서 1차 합격하면 실기 공부하기도 좋아요. 1차 시험에 간신히 60점 맞춰서 합격한 사람은 실기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실기 공부하는 시간.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오히려 학습 범위도 좁히고 시간도 짧게 해서 딱 추려서 6점 맞추게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은 요 학습 범위나 학습 시간 보통으로 중간으로 해주면 돼요. 이런 어떤 학습 계획, 우선 학습 계획도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되죠. 한 뭐 일주일에 돼요. 보통 한 3, 4일은 열심히 해요. 3, 4일에다 그만두고 또 4일에다 그만두고 맨날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고 그럼 학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인터넷 인강을 할 때, 인강을 들을 때는 요 이론 같은 거, 핵심 이론 정리, 학습 핵심 이론 정리 같은 것은 뭐 3강, 5강 이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한 1강 정도 한 번 들어도 많이 듣고 이해를 하면서 빨리 이해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데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강사가 계속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3개입니다. 중요도 정도로 파악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이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론 강의 들은 다음에 한번 들은 다음에 문제풀이 한 5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3년치를 3번 풀어요. 이어서 계속 3년치를. 그 다음에 여기 3번 풀면 2년치를 다시 선정해서 또 3번 이상 풀고. 그래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면은 꼭 합격하죠. 합격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 합격 비결은 요 기출문제 이걸 3회 이상 반복학습한다. 반드시 합격한다. 그 5년 동안 요 3회 5년 동안 하면 15회를 푸는 거예요. 전부. 15회를 3회 이상 푸는 거예요. 7년 동안이면 21일. 이 7년 동안 푸는 사람도 있어요. 7년 동안. 지금 시간이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공부한다면 기출문제를 굳이 5년 동안만이 아니라 7년 동안, 7년 동안 풀어보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그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답이 보여. 그리고 실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최소 30점 정도는 맞아요. 100개 중에 30개 맞아. 내가 공부하지 않고 문제 푸는데도. 근데 어설프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100개 중에서 10개 미만 맞는 그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죠.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공부가 제일 중요해. 아니 혼자서 공부하니까 끈기가 있어야 되죠. 하다가 뭐 이거 뭐 2, 3일 저거 하면 또 하기 싫어가지고 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맨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끝까지 갈 수 없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특히 이론 강의는 한 2번 정도 이론 강의는 이해 완강. 처음에 완강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한 3년치 문제를 푼 다음에 쭉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다가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2년 풀고. 아니 맨날 이론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에 제가 출제 기준에 관계되는 그 출제 기준 변경에 관계된 내용 거기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강의를 듣는 중요 이유, 공부 기술을 익히는 이유는 출제 경향과 중요도, 문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론에서 별표 셋. 이건 뭐 꼭 나오는 거예요. 별표 셋. 어떤 건 별표 셋 이상, 별표 5, 뭐 은하수 이런 얘기를 해야죠. 강의 중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보통, 그리고 보통, 야, 이거는 알아둬야 합니다. 보통 별표도. 이게 별표, 세 별표 둘만 해주면 돼. 나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어렵거나 그럼 별표 하나예요. 별표 하나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제 강의를 드리는 이유인데, 문제 풀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하나, 둘, 셋 풀이과정, 계산 과정도 3단계로 나눠져 있고, 3단계도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쭉 읽어서 문제, 해설, 답, 이거 넘어가라. 생각하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아라. 연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걸 한 번 더 푸는 게 중요해요. 문제도 별표 3개짜리 있고, 별표 2개짜리 있고, 별표 하나짜리가 있어. 문제도. 요 이론만이 아니라, 네, 요거는 이론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도 별표 3개짜리, 별표 2개짜리. 그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문제를 느리게 풀면은 못 풀어가요. 그리고 이미 이론 강의를 한번 완강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면은, 문제, 그리고 뭐 연구라는 게 문제, 답을, 밑에 있는 답을 먼저 따라 문제 답, 바로 이해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해를 한 번 다 해야 되겠다면 세우표를 해놔. 이거는 문제,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X 표시를 해, 문제에다가.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할 때 1시간 걸린다면 두 번째 할 때 한 40분 정도. 세 번째 문제 풀 때는 30분도 안 걸려. 3분의 1도 안 걸려. 20분이면 1시간 내 풀 문제가 20분이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요 문제도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요 중요도 문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 다음에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암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해하는 것은, 이 암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암기가 있고, 무조건 암기가 있고, 이해한 후에 암기가 있고. 근데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법규예요. 법규 같은 것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해하고가 아니라 그 숫자를 무조건, 왜 이 숫자가 나왔을까? 그걸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숫자를 강압비계의 장선 방향으로 그 길이는 1.8m, 그 숫자를 암기하는 거. 무조건 암기하는 거.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해한 후에 암기하는 것이. 근데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암기 능력이 향상돼요. 우리 지금 우리 인간공학 과목이 있잖아요. 인간공학이 위험성 평가 관리. 이 과목에 여기는 이제 그거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건관리자 되는 인간공학 기사에 그건 좀 인간공학 심도 좀 더 깊이 학습을 하게 되죠. 거기 보면 기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업법. 이 기업법에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어. 아니, 근데 기업법이 그동안 쭉 여러분들 애워왔던,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까지 학교 다니면서 애우는 방법이 있죠, 나름대로. 그 애우는 방법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기업법에서 중요한 것이,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 요 기업법 집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기역도 그리고 장기역이 이제 오랫동안 모르는데, 장기역은 24시간 내에 없어지는 거. 근데 요 단기에서 장기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전에 집중이죠, 집중. 집중해서 반복한다. 아니, 잊어버리게 돼 있어.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외웠는데, 한 3일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 보면 또 잊어버렸어.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또 하는 거야. 또 반복하는 거야. 집중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암기 능력도 향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아까 제가 3년 기출문제를 3년을 3회 풀고, 정하고 3회 풀고, 그리고 요 다음에 2년치를 또 3회 푸는 거야. 그럼 저는 5년치를 3회 푸는 거잖아. 이런 문제 풀다가 문제 푸는 요령이 터득이 돼, 뭘. 정답 찾는 요령이 숙제가 돼. 학습 요령을 터득하게 돼. 문제를 풀어봐야지 학습 요령이 터득이 돼.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6회 정도 문제를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해서 같이 풀어요. 근데 앞에, 아니, 이제 2024년도에 시험 본다라면은 요 1, 2년 내에 시험이 나왔다면 나올 가능성보다는 지금 한 3년 전에, 한 15, 16, 17, 18, 그 중요하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기출 문제. 지금은 12트로다가 문제 풀어서 옛날에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가다반이 학생이 되고 일주일에 정답이 확정되고 이렇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12트로다 컴퓨터 시험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가지고 나올 가지고 나올 문제가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비공개로다 시험 보는 거예요. 비공개로다 시험 보니까 문제 은행이 시험에 나왔던 게 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죠, 지금. 결국은 새로운 문제라고 바뀌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제시하는 그 내용이 바뀌었지 다른 건 똑같아요. 계산 문제의 숫자를 좀 바꾸기 위해서 좀 변형시켰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푸는 요령,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떤 찍는 원칙까지 생겨야 된다.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과목이라든지 또 출제 기준, 합격 기준,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 이론을 어떻게 하고 기출문제 어떻게 하고 이제 시시때때로 제가 강의하면서 요 OT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짐을 가질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OT 시간을 끝내도록 하죠.